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고위험 구조 전문팀을 이끄는 구조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작전이나 현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걸고도 다시는 잊지 못할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결단이 담긴 경험담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십 건의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무너진 빌딩, 화재 속 구조, 허리케인과 지진 피해 현장 구조자의 삶은 언제나 긴박하고 절박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스스로 차단하며 살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감정이 흔들리면 오히려 피해를 키우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 현장은 달랐습니다. 모든 건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 다음 달 일정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한 통의 암호화된 위성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긴급 코드였고 국외구조 지원 요청서였습니다. 발신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루브아랄리 사막 세상에서 가장 비어있는 곳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사막 지하에 매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표 온도는 섭씨 50도, 진입 가능 경로는 대부분 붕괴되었고 현지 구조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였죠.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중동 각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규모였기에 국제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봤을 때 이 구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현장은 왠지 모르게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아마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듯 깨어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팀은 제로 10-1이라는 이름의 고위험 구조 전담팀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인력들로 구성돼 있고 최신 드론, 자율 탐색 로봇, 열 감지기 등 기술 기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즉각 브리핑을 실시했고 8시간 안에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막의 경계에 도달하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고 발생 직후의 위성, 사진, 현지 영상, 피해자 목록을 수없이 되풀이해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아무 관계도 없던 이름들이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할 이유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막 구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당시 저의 여동생이 구조 활동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누구보다 냉정하게 구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사람의 감정보다는 생존 확률과 기술적 효율을 우선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저의 그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로 구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구해야 한다. 그 생각이 제 가슴 깊이 박혀버렸어요. 사막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열기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불에 그을리는 듯했고 모래는 발밑에서 사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수십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피로와 공포 속에 대기하고 있었고 이미 일부 구조대는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직후 저는 곧바로 하산 알리라는 남성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매니저였고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산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하산,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하게 될 또 한 명의 열정적인 기술자 루카스 조아의 사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기술도 믿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저는 두 번 다시 구조자의 이름을 붙잡을 수 없을 거라는 것. 이제 저는 다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죽음의 사막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껏 구조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었고 수분은 몸에서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구조팀이라 하더라도 이 환경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가혹했어요.
특히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야는 5m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현장 전수조사를 마치고 구조 동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루카스 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죠. 그는 구조 현장에서 보기 드문 타입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장비 박스, 노트북 여러 대, 특수 센서가 장착된 자율 탐색 드론, 그 모든 것이 첨단 기술 그 자체였고 어딘가 이상할 만큼 감정이 억제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드론은 사막 모래층에서도 열 감지를 통해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요. 지금 환경에서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루카스는 그렇게 말하며 드론을 띄웠고 저는 그가 제시한 데이터와 동선을 기반으로 구조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문제는 구조란 절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이와 동시에 현장 책임자 하산 알리는 작업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수작업 동선과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인부들의 심리 상태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자 구조 대상자 중 일부는 제 오랜 팀원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제 동생이에요. 그 사실을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현실로 끌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구조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이 사고는 그저 통계나 뉴스 보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 대상자들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은 무너진 터널의 중앙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아직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루카스의 드론도 반복해서 고열의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기술적으로 이 구역은 10시간 안에 붕괴 위험이 큽니다. 지금 진입하면 우리 팀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따르라는 구조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는 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조 대상자든 제 팀원이든요.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고 하산은 사람 중심의 구조 철학을 고수했으며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느리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생명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산과 함께 근처 텐트에서 구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차 한 잔을 건넸고 저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고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산, 사실 저도 과거에 구조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람보다 숫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그 기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두려워요. 하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루카스의 드론이 드디어 터널 안에서 약한 생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수동 진입이 필요했고 이는 저희 구조팀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술과 경험, 감정과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구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었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보다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사고 발생 36시간째, 드디어 첫 희망이 보였습니다. 루카스가 보내던 마지막 드론이 무너진 터널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약한 생체 신호를 감지해온 것입니다. 지면 아래 약 14m 고온의 환경과 불안정한 집안 구조 속에서도 생명은 기적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생체 신호가 확인된 순간 지휘본부 안은 찬물 한 바가지가 쏟아진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생존자가 맞을까? 지금 그곳에 진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루카스는 신속히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생체 신호가 확실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열파장과 움직임이 너무 미약합니다. 체온도 정상보다 낮고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 구조 현장에서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슷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갈림길. 그때는 더 많은 생존자가 있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결국 여동생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입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엘리자, 그 구역은 탐지 로봇도 작동을 멈출 정도로 열기가 심합니다. 무너진 구조물의 상태도 매우 불안정해요. 지금 사람을 투입하면 오히려 추가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제 경험, 제 감정, 그리고 제 사명이 함께해야만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결국 저와 하산, 그리고 2명의 베테랑 구조원이 함께 구조 진입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사막 속 고온의 모래먼지가 가득한 붕괴 현장. 산소통과 냉각 장비를 착용하고도 몇 걸음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벽면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손이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래 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진동이 느껴졌고 붕괴 직전의 불안정한 집안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입한 지 약 2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약간 떨어진 공간에서 미세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남성 한 명이 옆으로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다리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남성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2명 더 안쪽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아직 더 많은 생명이 남아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안쪽은 더 붕괴가 심한 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첫 구조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고 다시 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번째 진입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장비는 이미 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동해 있었고 산소량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산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진입했고 결국 더 안쪽에서 2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미약하게 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제 여동생에게 사죄하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총 3명의 생존자. 그리고 구조가 끝나갈 즈음 우리는 한 명의 생체 신호를 더 포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라일라 아흐마드 의사의 사촌이었습니다. 의료 텐트로 옮겨진 그를 보자 라일라는 말없이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구조자였던 저조차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순수한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기계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진짜 구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뜨거운 사막에서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보내며 다음에도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구조복을 입습니다. 사막의 구조 현장에서 펼쳐진 이 기적의 순간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울림이 남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